근데 저분의 시계는 아마 8년 전이나 4년 전쯤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새정치 얘기하고 바이러스 얘기할 때는 8년 전, 적어도 4년 전 얘기인데 예. 지금은 본인이 대선 주자도 했어요. 서울시장 후보도 했습니다. 당대표를 2번인가 3번인가 계속했어요. 당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마치 예전에 새롭게 뭔가를 표방하고 나오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시대착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가혹할지 모르지만 바이러스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저는 애매모호 바이러스 그리고 양비론 바이러스 뭐 여야 비판하고 그리고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 애매모호함 오히려 본인이 이제 그 백신에 의한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안 전 대표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5시에 귀국을 합니다. 네. 첫 메시지 어떤 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제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죠. 왜 정계에 1년 4개월 만에 복귀할 이유가 뭐냐? 그걸 밝혀야겠죠. 네. 일단 밝히고 자기 자신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정치를 펼칠 것이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지금 안 전 대표는 이제 1년 4개월 만에 들어오는 시점 타이밍을 정치 개혁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가 양극단화하고 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겠다. 그리고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선거법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좋습니다. 중요하고 또 한국 정치의 중요한 담론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동안 그전에 안 전 대표가 보여줬던 정치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국민들이 보는 것이죠. 정치적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 이 현실 정치의 권력이 이제 난무하는 권력의 칼과 창이 난무하는 이 쟁투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좀 중도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 개혁의 세력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정치화시키느냐, 정치 세력화시키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문제를 과연 이제 오늘 공항에서 메시지를 얘기하겠지만 네. 뭐 앞으로 행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바뀌었느냐 정말 안 바뀌었느냐 그대로냐 뭐 그전에 뭐 정직한 정치인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합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과연 꼭 안철수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2010년 12년 안풍이 불었는데 꼭 안철수여야만 되느냐라는 문제 그 무엇을 갖고 있냐 안철수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행보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하면서 네. 예, 안철수의 입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정계복귀 선언한 뒤에 몇 가지 메시지를 이제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상으로 볼 때 두 갈래가 있는데 당장 그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 가령 이제 세금 이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자기 편을 먹여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좌우의 기득권 양당 정치를 낡은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뭐 새 정치를 하는 네. 그 전부터 주장해온 것이죠. 그 두 갈래가 있는데 정계복귀 선언 이후에 제가 그 메시지를 유심히 제가 관찰한 결과 현재는 문재인 정부 비판이 한 6할 정도가 되고 예. 새 정치 양당 정치 비판하는 게 한 4할 정도가 되는데 오늘 그 측근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할 거냐. 그래서 측근들이 사실은 그 사이에 문자 메시지라든가 메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막 글도 보내고 그러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봤는데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더 메시지를 더 하느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귀국한 데 아까 했지만 어떠한 정치의 길로 이번 총선에서 당장 네,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갈 것인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른미래당 현재 소속이 돼 있으니까 바른미래당을 재건하는 게 하나 있고 제3지대의 독자 신당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중도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는 게 하나 있고 네. 거기에 중도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중도 보수의 야권 연대를 선거 연대를 추진하는 네 갈래의 길이 있는데 오늘 귀국하면서는 저는 이 앞에 이 메시지 두 갈래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둘 텐데
문재인 정부 비판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양당 정치 비판도 하는 거 그러는데 진로에 대해서는 오늘 오히려 확답을 하지 않는 게 예. 본인의 나름대로 생각은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놔두는 식으로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진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갈래 길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갈래 길 중에 가장 어떤 쪽에 좀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좀 그 마크롱식의 중도 정치를 얘기하고 예.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측근들이 얘기하는데 이 중도 정치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과거의 DJ의 중도 개혁주의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그 뭐 빌 클린턴이라든가 또 이제 토니 블레어라든가 버락 오바마라든가 최근에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정치인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나 그 반미당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크롱이 어떻게 해서 집권을 했냐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중도 세력을 확실하게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사회당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과연 유럽의 구좌파, 예를 들면 뭐 이념의 어떤 도구마화라든가 아니면 뭐 분배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하던 이러한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배치되는 측면을 비판하면서 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실용주의 또 뭐 좌우 양극단의 배제 그래서 뭐 좌파에서 좋은 건 또 채용하고 우파에서 좋은 건 채용하고 그러면서 이 기반으로 삼은 층이 어디냐면 신중산층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것은 예를 들면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세력이죠.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뭐 지식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전문직 종사라든가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정책 세력을 형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강도 의원께서 이제 뭐 네 갈래 길이 있다 그러는데 안 전 대표가 전에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제 기억입니다. 홍준표 서울시장에서 뭐 선거 단일화 하느냐 연대하느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도 그러면 안철수 표 정치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것이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예. 근데 그것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번에 예를 들면 보수통합당에 뭐 들어가느냐, 아니면 마느냐, 이런 민주당하고 연대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러한 자기 중심을 안 만들어내고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휘둘리게 되면은 또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그냥 휘둘리다가 마는 정치인 이렇게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자기 중심의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게 이 정치판에서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보수 통합 논의에 안 전 대표가 가담을 한다면 방금 네. 말씀하신 자기만의 독자 세력을 만든 거랑은 좀 다른 길일 수 있거든요. 이 보수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수 통합은 지금 한국당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추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정치 보수적인 정치력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 보수당 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통추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김형호 지금 공천위원장이라든가 심지어 황교안 대표까지 안철수 전 의원까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이제 결론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네.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은 아까 네 갈래 길 중에서 중도 보수 대통합에 이번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선거 연대를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는 거로 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한다는 이유로 그거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로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절반이 좀 넘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선거 연대 속에서도 본인의 독자적인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보수당하고 다른 노선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보수인데 나는 중도다 이거죠. 중도이기 때문에 바로 마크롱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크롱은 한석도 의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오히려 그 다음에 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네. 그런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마크롱식의 일종의 모델을 혹시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가 그전보다는 지지율이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 같은 돌풍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무리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연대는 참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여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데 네네. 절반이 좀 그러나 통합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연대와 이제 그 중도 개혁 세력의
어떤 자기만의 연대 세력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랑 네. 보수 통합에 참여하는 거에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런 거죠. 이제 보수 통합에 참여를 하게 되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정당과 정당 간에는 합당을 통해서 통합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한국당의 이름을 통합을 할 경우는 한국당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야 한국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할 명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당에 실제로 소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네. 연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안철수 의원 전 의원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치 세력 또는 정당을 만들고 그건 별도로 운영하면서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협조를 하는 건데 가령 어느 지역에는 우리 당에서 공천을 낼 때 한국당에서 또 내지 말아 주십시오. 네. 또 그게 우리 한국당하는 우리 지역에 우리가 안 낼 수도 일부 지역에서 그런 공천을 안배한다든가 그런 협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또 최종 선택은 이제 언제쯤? 결국 연합 공천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자기 내공을 키워서 오느냐 그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 이제 바른미래당 현재 현역 의원이라든가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 당선돼야 되니까 네. 아마 이제 김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합 공천을 아마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되고 싶다라는 건데 저는 그러는 순간 안철수 표는 이제 정치는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현재의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대통합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예. 한국당 현재는 아직도 그 내부에서 뭐 탄핵 문제라든가 극우 스펙트럼이 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중도 정치를 표방하고 새로운 정치 개혁을 표방하는 인물이 또 들어간다. 네. 힘에 붙이는 거죠.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현역 의원이나 지역의원 강하게 안철수 대표에게 요구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 내공으로서 새로운 정치의 정치 개혁의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정말 자기가 얘기하는 과거부터 얘기했던 그런 이념적 스펙트럼에서의 중도 또 정치 세력화에서의 중도 이걸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 이번에 못 만들어내면은 저는 안철수의 정치는 이제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도 아마 같이 안 할 거라고 보여지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독자 신당을 구성할 것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과 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결국 정치적 능력, 정치 현실에 대한 자기의 캐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이번에 시험대가 될 거라고 네, 보겠습니다. 총선을 예. 앞두고 안철수 변수. 이번 주 일요일에 돌아오는 안철수 전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언론사 카메라가 공항으로 가서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풍경을 담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귀국 일성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 할지 좀 예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미리 조금씩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흘리고 있죠. 있는 예. 것 같아요. 뭐 국가 대개조 이야기도 하셨고, 뭐 낡은 정치의 그 바이러스를 네. 잡는 게 내 팔자인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는 거 보면 대충 뭐 또 그동안 안철수 의원께서 해오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대충 뭐 어떤 이야기 하시겠다 이런 그 느낌은 드는데 근데 과연 이 낡은 정치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8년 전에 안철수의 새 정치와 낡은 정치 바꾸겠다라는 건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난 8년 동안 이분이 정치를 안 하셨냐면 안 하신 게 아니잖아. 정치권에 계셨어요. 정치권에 계시면서 본인이 얘기했던 그 새 정치는 어디 가고 그 정치가 계속 낡은 정치가 계속되는데 본인은 거기에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 뭐 그런 의문도 제가 질문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요. 과연 4년 전처럼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회의적이신가요? 예. 생각을 합니다. 안 전 의원의 그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네요. 안철수 전 의원이 마라톤이 본인에게 딱 맞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마라톤은 혼자 하는 거고 정치는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제가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초에 본 부울경 지역 여론조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 통합의 찬성이 60%가 넘어요. 그런데 설문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는데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별 영향 못 미칠 것이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그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가 불가사의다. 도대체 네.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고 본인들도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분의 시기에는 아마 8년 전이나 4년 전쯤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새정치 얘기하고 바이러스 얘기할 때는 8년 전, 적어도 4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본인이 대선 주자도 했어요. 서울시장 후보도 했습니다. 당대표를 2번인가 3번인가 계속했어요. 당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마치 예전에 새롭게 뭔가를 표방하고 나오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시대착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가혹할지 모르지만 바이러스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저는 MMO호 바이러스 그리고 양비론 바이러스 뭐 여야 비판하고 그리고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 MMO함 오히려 본인이 이제 그 백신에 의한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저는 포지셔닝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예전 새정치를 얘기할 때 바이러스로 내가 치료하겠다라고 할 때와는 포지션이 달라졌다는 점을 본인이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이